송작가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TV몰을 검색해보세요. 자,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그렇게 뻔질나게 지금 외국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또 우리 외교부 차관이 또 나가 있습니다. 외교부까지 다 들여다보세요. 직원들 출장 네. 가는 것까지. 내가 굳이 얘네들 택해 끊어주지는 않는데 너무 바빠. 근데 분명히 가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이제 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간 출장이 아니고 그쪽 최고위층들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신 분이 노규덕 한러 북핵 협의차 이렇게 출국을 한 겁니다. 노규덕 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사실 이제 종전선언 날짜만 나오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성킴하고 류사오밍이라고 양쪽의 그 한반도 대사가 만났어요. 미국하고 중국에 있는 한반도 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의 대화 창구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강 국가들 중에 일본은 껴만 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세고요. 러시아, 중국 전부 다 미국하고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하고도 얘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날짜 잡는 것만 남았다. 태길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뭐 판문점 정상회담 이런 식의 이벤트성의 행사는 없다. 진짜 리얼한 실무로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너무 오래 군부를 떼는 거야 지금. 뭐 조중동에서 한날 미리미리 써줬거든. 뭐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뭔가 파토내려고. 근데 국내에서는 아예 얘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지경이에요. 차라리 근데 우리가 답답하고 몰라도 좋으니까 제발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아. 기사 안 나는 게 나아. 기사 안 나는 게 좋아요. 그냥 기레기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 가갖고 이제 만나보고 난 결과로 미국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 국토안보보좌관이 진정성을 제약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이 없다는 진정성을 제약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번 보좌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그 당국자가 얘기하기를 종전선언을 설명을 했고 미국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북의 대응은 뭐냐면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겠다, 봉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장거리 유도탄 실험만 ICBM 실험만 안 하면 솔직히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한 5,000km짜리 정도 갖고 있는 건 오히려 용인하겠다는 입장이거든. 아마 북한이 여기에 관련된 일종의 군사 합의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북이 핵을 가졌든 몇 발이 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로 미국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라는 걸 먼저 밝히게 되는 거고. 아니 뭐 네. 그전 어제도 김정은이 우리 적이 전쟁이지 남조선도 그치.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그렇지. 김정은이 얘기해서 김정은이. 그러면 이제 네. 빼놓고 남은 뭐냐면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잘 모른다. 아니 특히 뭐 중국은 좀 그렇고 일본 느네. 그렇지. 특히 일본 니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모르죠. 아직까지 니네들까지 빼줄 마음은 없다. 없다. 라는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고요. 일본은 좀 긴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그 국군의 날 때 확 상륙 작전 연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짤이 있더라고. 아, 니네들 북한하고 그 육로로 연결된데 왜 상륙 작전을 해? 맞네. 야, 왜 기분 나쁘게 왜? 상륙 작전을 하고 그래? 그냥 육상 훈련해도 똑같은 그래. 거 아니야? 그 육로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 불안하게 해? 예. 설마 아니지? 이렇게. 왜 불안할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도둑이 재발견이란 말 있잖아. 쥐도 생각을 해봤겠지. 어. 야, 지금 진짜 한국 해병대가 대마도나 아니면 저 이제 오키나와나 이런 그 본토에서 좀 본슈라고 하는 본토에서 좀 떨어진 네. 나머지 섬들 이쪽에 이제 다 군사 시설들이 있어요. 네. 제공권 강화 레이더 기지들이 다 이제 그쪽에 몰려 있는데 저렇게 쳐들어와 버리면 일본에 한 방에 눈이 머는 거예요. 뭐 미사일이 날아오면 감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네들이 돌이켜 저걸 막을 능력이 있나 우리가? 그렇지. 그 왜 자꾸 북한이 아니고 왜 왜 상륙 자꾸 작전을 해서 바다 건너서 얘기를 하고 무슨 아, 좀 갑자기 헬기 부대를 어. 창설을 했다는 둥. 약간 이상하다. 야, 어차피 저기 가까운데 왜 그렇게 장거리 수송을 위한 수송기나 수송헬기 그렇게 많이 샀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천 명 정도는 한 번에 보내겠더라. 근데 우리 많이 불안해. 참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가 작전함을 어디서 했어? 대형 수송함을 깔아놓고 대통령이 거기서 보고 있었잖아요. 거기 상륙한 설비들이 그 배 한 대에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저 배가 뜨면 우리 일본 남부는 그냥 한국 해병대한테 떨어지겠는데? 그게 배 위였어요? 그렇죠. 수송함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 어.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 수송함에 싣고 있던 상륙정들이랑 걔네들이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쪽으로 공호보트들이. 그게 그렇게 컸구나. 엄청 커. 3만 톤급이 넘어. 항공모함만 아닐 뿐이지 수송선으로는 우리나라 최고 큰 거거든. 와. 그러니까 그만큼 마라도함이나 독도함 이게 세 척이 있단 말이야. 네. 우리가. 그럼 이 세 척으로 동시에 동원하면 몇 명이 가는 거야. 12,000명 정도는 일진으로 보낼 수 있어. 일진으로 음, 무섭게 왜 그런 표현을? 아무튼 북한도 일본은 뭐 얘기를 안 해서 가지고 북한하고 남한이 다 지금 일본은 아직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도 주적 개념을 좀 변경을 했잖아요. 네. 북한을 빼고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 적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사실은. 앞으로 우리는 뭐 니네를 동맹으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니들은 자꾸 뭐 그 군사정보 협약 맺은 것 같고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한 몸으로 연결돼 있어서 무슨 사태 나면 와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정보 교류 끊었잖아 우리. 지소미아. 지소미아도 끊었잖아. 끊었죠. 예. 그 한미일 정보 교류 협정 그 의미 없는 거야. 정석적이지도 않고. 혹시 니네가 중국한테 쳐맞으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서훈 안보실장이 가가지고 설리번을 만나고 그래서 계속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 실장이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 전에 합의가 끝날 문제입니다. 북한에 관한 문제는. 그러니까 12월 달 만난다고 하면 종전 협의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12월 전에 정리가 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중순이 동전 협상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만나서 우리가 저 정전 협상이 이루어진 거다. 퍼포먼스 하기 좋잖아. 그렇죠. 아니면 그 직후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에 대한 뭐 경제 문제 지금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뭔가 내밀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전문가들이 문희정 전문가도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대만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이 그 전망이 매우 우세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했던 대만에 정말 미군 해병대 아프간에서 나온 미군 그 주둔 기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주둔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믿고 있거든. 대만 측에서는. 근데 미국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킴하고 그 류샤오밍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일단 미국의 입장은 지지를 하는데 미국은 동아시아 이쪽에서 간섭을 하지 마라. 그게 전제돼야지 자기도 이걸 돕겠다. 그러니까 나도 북한에 손 안 댈 텐데 너도 손대지 마라는 의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또는 통일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한반도 북부에 미군 주둔 기지를 하나 세우고 싶은 거예요. 황금평에다가. 황금평. 네. 바로 정해진 거? 송 작가님이 아예 정해 주신 거죠. 황금평에다 세워라. 그렇지. 황금평에다 세워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실제 북한 군들이 동원이 돼 갖고요. 원래 거기가 이제 빈 땅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옆에 빈 땅 있으면 어떡해요? 네. 막 와서 채소 짓고 막 이거 텃밭으로 텃밭으로 바꾸지. 쓰잖아. 건축할 때까지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을. 불법 경작자들을 다 몰아냈어. 그럼 거기다 뭐 쓰겠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셨지? 이거 전화가 왔더라고. 거기서 쫓겨났다고. 쫓겨났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북한군이 확보를 해놓고 그쪽에 뭔가. 철책을 치고 엄중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 엄중하게. 엄중은 별로네. 아 그런가? 아무튼 이게 북미 간의 또는 그 미중 간의 협상에서 황금평이 매우 중요한 치트키가 될 수 있고 대만을 포기해주는 조건으로 황금평의 주한미군의 주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앞으로의 회담들을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인 거야. 네. 어쨌든 여기 이제 뭐 기지 들어서려면 공사 같은 거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군이 가서 직접 공사하고 좀 그러기는 좀 거슥하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네. 통신선도 깔아주고 항만 시설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우리 또 뭐 미군 기지 우리 많이 지어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군 비행장도 필요하니까. 아유, 네. 그러니까요. 천지연 비행장 개보수 해가지고 민관 공동공항으로 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오키나와처럼 또 되는 거지. 오키나와죠. 응? 딱 그렇게 쭉 깔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이 K9 자주포들 국경선에 쭉 깔고 휴전선에 있던 거 다 꺼내갖고 그다음에 한국 우리 세계 최고의 기동군단 7군단 장갑차들과 전차들 그쪽 주둔기지에 쭉 깔아놓으면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 최소한 육로로는 대한민국 땅에 발도 못 디뎌 니들은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통일 한국군에 대한 앞으로 군사 배치가 전면 조정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남북 군사 회담 안에서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박정천하고 합의를 보면서 비핵화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지켜주면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그 개입이라든지 영향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좀 더 편하게 정치할 수 있고 우리도 안 불안하잖아.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유야도 해군하듯이 갑자기 탱크 몰고 가다가 거기서 평양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압록강 주변에 황금평을 중심으로 한 남북 또는 북중 간의 새로운 일종의 그 경계선, 국경선이 기획 중에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치가 정말 환상적이네요. 환상적이죠. 이게 심지어 지금 중국 대륙 쪽하고 이 퇴적이 많이 돼가지고 붙어 있어. 거의 붙어 있어서 있어. 거의 냇물 하나만 흐른다고. 아우. 예. 이날 이 서훈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 설리번만 만난 게 아닙니다. 이 NSC의 커트 캠벨 인도 태평양 조정관, 그 다음에 에드 케이건 동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같이 배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존 타이너 NSC 안보부 부보좌관도 별도로 면담을 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만 못 읽는 줄 알았더니 한글을 영어 아예 못 이름도 읽죠. 못- 네.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 거의 다 만나고 온 거예요. 이 안보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중요한 사람은 다 만나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양측은 한미 관계가 역사상 최상의 수준이란 데도 공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동아시아 전력 중에 제일 위험한 전력이 지금 이제 흑룡강성 이쪽에 있는 미사일 부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력 전차 부대들이 한 1,000대 가까이 지금 중국과 북한 인근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서 말하자면 너무 이제 친미적인 정권이 세워지거나 또는 정변 사태 같은 게 일어나 그러면 자동으로 얘네들은 이제 수호 조각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걔들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갈 거거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걔들이 이제 예를 들어 김정은이 갑자기 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래서 김정은이 실각을 했어. 그랬을 때 들어온단 말이야. 한 번 이렇게 빌미를 줘갖고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아, 그래서 남의 나라 군대는 사실 아무리 급해도 함부로 드리는 드리는 게 게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사실은 북한한테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야.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남북한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국경선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북한의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지위도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뽀대가 나잖아. 지네들은 우리 전차들 쫙 깔아놓고 야, 이 우리 북조선의 방위력이야 이렇게 보여줘 가면서 그냥 병력 배치만 하고 이렇게 쭉 세워놔도 군비 걱정 없고 그건 그렇죠. 그리고 그 청년 인력들 전부 다 이제 SOC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몰았을 수 있고 그렇죠. 경제도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랬을 때 황금평에 있는 미군이 나는 여기 중재자야, 관찰자야. 뭐 평화 유지군이야. 뭐 평화 유지군이야. 동북아 평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우리가 보증해주는 군대로서 남북 국경군하고 우리가 같이 있는 것뿐이야.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또는 좀 더 이제 확대되게 되면 동북 삼성을 비롯한 고 만주 우리의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결과도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댓글에서 그 북부 군벌이 시진핑 쪽하고 다른 계열인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애초부터 이 군벌들은 그러니까 그 심양에 있는 북부 군벌들은 시진핑 말 안 들었어요. 원래 안 들었어요. 원래 안 들었고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전기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왕치사 똥반스다. 그래서 이 야. 북부 군벌들이 사실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조선족들인데 얘네들이 북한 경제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핵 개발도 얘들이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핵 기술이나 핵 원료들을 실제로 대준 사람이 북부 군벌 소속에 있는 그 여사장이에요. 여자 그 무역상이란 말이야. 근데 무역상이 뭔 재주로 원심불릭이나 핵심 기자재들을 재들 수가 있겠어. 송 작가님 왠지 그 여사장님을 만났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비슷한 시기에 심양에 같이 있긴 했습니다. 아, 네, 근데 만나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예. 만났어도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네. 우연히 양꼬치집에서 맥주 한 잔 같이 했다. 뭐 이런 수준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언니가 이제 들어다니면서 북의 핵 개발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열병식 때 북한이 최신 무기 들고 나온 적 있어요. 막 저 야간 곡을 쓰고 막 그 최신 소총하고 나온 거 이게 다 북부 군벌 빌려가지고 네. 그때 코스프레 하고 돌려준 거예요. 헐. 그러니까 그만큼 아니 저기 얼마에 빌려왔나요? 응? 대여료. 친한 사이니까. 그냥 공짜로? 그게 뭐 석탄이나 뭐 줬겠지. 아. 하여튼 그렇게 할 정도로 북부 군벌은 북한한테 영향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왜 북한한테 핵 개발을 시켰냐 그러면
지금 북부 군벌 입장에서 시진핑이 만일에 강제로 진압을 하려고 들거나 군권을 동원해 갖고 북부 군벌을 치려고 했을 때 핵 단추가 자기들한테 없는 거야. 미사일 방공부만큼은 시진핑 내 세력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에서 자기네들이 아무데나 빼다 쓸 수 있는 일종의 핵무기를 여벌로 저장한 거야. 수틀리면 우리가 북경에 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한 거지. 근데 그걸 개발해 버리는 순간 시진핑이나 그 앞에 있는 그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 배신감을 느낀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상 알고 보니까 북부 군벌한테서 흘러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새끼들을 조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나 조질 수 없어. 그렇지.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북부 군벌이 사실은 옛날에 그 동백전사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장장짐을 비롯해 갖고 옛날에 만주군하고 일본의 만주국하고 싸우던 그 당시에 중국 통일이 일어난 핵심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팔로군들 뭐 이런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세고 자기 권한도 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러시아하고 지금 이 국경 무역을 담당하면서 돈도 엄청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맥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벌해 갖고 만든 나라가 아니라 지방 군벌들하고 합의를 박은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그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흐름을 깨고 중앙 집권적인 체계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그냥 바로 그냥 자신아 까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응? 중국에서도 그런 농담을.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를 만들고 있는 상황은 지금 시진핑이 나중에 가서 전체를 이제 나중에 그 통합을 한다고 쳐요. 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반대파 세력을 없앤다고 하면 최후까지 저항할 때가 상하이하고 심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심양군구 그러니까 1군부를 담당하고 있는 북부는 만일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한반도랑 손을 잡으려고 들 겁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주 고토의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 갈등 때문이에요. 원적으로. 그러면 황금평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될 공산이 높아지는 거죠. 직접 그 군구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진짜 말 그대로 황금평 주변이 좋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그 황금평하고 200km도 떨어지지 않는데 중국 3대 유전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아이만 이쪽에서 지금 석유 뽑아 올린다고 1억 톤 찾았다고 하는 거 네. 있잖아요. 육상 유전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우융캉이 해먹으려고 도시를 분리해가지고 따로 저기에 그냥 한마디로 땅만 꽂으면 그냥 바로 올라오는 거야, 석유가. 잠깐만. 저기 그럼 저기 살짝 북한 쪽에서도 쭉 이렇게 쭉 빨대를 조금 길게 쭉 해가지고 쪽쪽쪽쪽 빨면은 안 나오나? 그렇지. 북한 평양 앞바다에서 굵은 빨대 꽂아갖고 쪽 빨면 거기는 네. 바로 말라요, 기름이. 우물의 구조상. 그러니까 하나로 같이 있다면 우리 쪽에서 좀 멀어도 좀 연결해서 꽂으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 안에 천연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 변방에 있어서 개발 안 된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군이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만주고토 회복에 대한 꿈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꾸 이번에도 이제 그 회담에서 얘기했지만 인권 문제 들고 일어나면서 자 이미 이 조선족 자치구 안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장 위구르 쪽에서 독립군이 이미 결성이 됐어요. 군대 조직이 결성이 됐단 말이야. 중국 애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얘네들이 언제든 무장 봉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감시하면서 인권 문제를 내세운 건 뭐냐? 강제로 진압하지 말라는 거야. 합의를 통해 갖고 니들이 진압을 해야지. 옛날 천안문 같이 또 이지랄하면 니네들 다시 세계 또라이 국가로서 그때는 진짜 완전히 소외시켜 버린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국제 정세가 이 남북미 간의 협상
그리고 남북 군사 협의를 통한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동아시아의 뭐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이런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지네들이 자기 국민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지네 혼자 벌어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야. 지네 혼자 등치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야. 미군이나 한국군하고 힘을 합치겠다는 그 일종의 뉘앙스가 그 안에 묻어 있다는 거죠.